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자,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 뉴스들을 접하게 되지만 올해는 날씨 뉴스를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세계적으로 폭염이 있다, 이상 기온이 있다, 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표어들이 있잖아요. 지구가 아파요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지구가 병들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기다 이런 말을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진짜로 그 위기가 지금 당장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네. 같고 그래요. 네, 저도 매일매일 날씨를 전달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뉴욕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인 피해가요. 약 50년 뒤입니다. 2075년에 전 세계 GDP 5%에 해당하는 3경 6천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닌가요? 얼마나고요? 3경 6천조입니다. 삼경. 초등학교 때 들어보고 네. 처음 들어보는 단위인 것 같아요. 단위를 배울 때만 써봤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1조가 10,000개 있으면 1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리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50년 후에는 매년 3경이 넘는 피해를 본다. 야, 이거 엄청나네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팁 하나만 주세요, 난료.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자동차를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대중교통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50년 후에 있을 이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요즘 들리는 뉴스들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피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폭우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이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다가올 태풍 피해도 없게끔 좀 단단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 또 야무지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실 연구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방네 마실 가는 것처럼 한 주간의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각 지역의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갈 곳은 경주입니다. 경주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바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 경주가 무슨 도전을 하고 있나? 근데 이게 네?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벌써 일단 두 번의 실패를 맛봤다는 건데. 그러네. 저는 도통 감이 안 와요. 경주의 세 번째 도전 어떤 거예요? 경주시가 올해로 세 번째 준비하고 있는 도전은요. 바로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법정 문화도시 선정 공모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경주는 이미 법정 문화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워낙 관광객들이 그렇지. 많이 찾는 곳이고 뭔가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라서 당연히 저는 경주가 법정 문화 도시인 줄 알았는데 두 번이나 실패의 고비를 마셨더니 좀 놀라운데요? 그러게. 네, 저도 상현 위원님처럼 경주시는 원래 문화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년 전입니다. 2020년 3차 예비문화도시, 또 작년에 4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탈락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주가 법정 문화도시도 아니고 예비도시, 예비문화도시에서 두 번이나 탈락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좀 충격이다. 그래서 보니까 왜 탈락을 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 세 번째 도전은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요. 네, 저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죠. 지난 7월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서 예비도시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8월 중에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9월에 최종 사업 계획 발표를 하고 평가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서
9월 말쯤 예비 문화도시가 최종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2번의 탈락을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등 경주시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올 가을이죠. 가을에는 우리 경주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 마실연구소에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다음 지역 뉴스로 이어가 볼게요. 네, 다음 지역은요.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의 이번 주 키워드는 땡땡땡 주의 특보 발령입니다. 땡땡땡 주의 특보 발령. 요즘 포항 많이 더웠죠? 무더위 특보? 요즘 해양 스포츠 많이 즐기고 하니까 되게 안전의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의미로 뭔가를 주의하자. 어떤 특보예요? 포항시에서 이번에 특보 발령을 한 것은 바로 해파리 주의 특보입니다. 해파리? 네, 더 정확한 명칭은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인데요. 노무라 입갓 입깃. 입깃 그것도 깃해파리.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름이 노무라 입깃해파리 이름조차 되게 생소한데요?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응. 그 크기가 1m까지 큰다 하더라고요. 해파리가 이만해가지고 어마어마하던데요? 저게 해파리인지 바다 생물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오. 특히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엄청난 맹독성으로 바다의 폭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와. 무려 지름이 1m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망에 걸리면 그물이 찢어지는 등 그런 사고가 나고요. 바다 수영을 하던 우리 피서객들이 이 해파리에 쏘이면 쇼크나 발진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파리에 쏘인다라는 뉴스들은 이맘때 되면은 맞아요. 전국 맞아요. 이제 휴가철 되면은 바닷가 쪽에서 많이 접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2012년이었나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이 독성 해파리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게 만만히 볼 사건은 아니에요. 뭐 대책은 좀 있나요? 네, 포항시에서 대책을 세웠는데요. 네. 이 맹독성이 있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포항시가 수매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조업 중에 잡은 해파리를 인근 항포구로 가져오면 포항시가 사들인다는 건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포항시가 수매한 해파리가 무려 417톤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아, 많다. 아니 이게 사실 뭐 1톤, 2톤이라고 해도 규모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417톤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네요. 공포를 주는 해파리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이 해파리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수매한 해파리는요, 해양수산부 해파리 피해 방지 매뉴얼에 따라서요, 선박에서 해파리를 분석해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업인들의 피해 더불어서 피서객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떠나볼 마실 주제는요, 영덕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일단 좋아. 키워드만 들어도 기분이 일단 좋네요. 좋아. 희소식. 영덕의 신바람 나는 소식이 덩실덩실. 희소식이라 하면은 일단은 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낸다. 이 경제가 좀 이제 호황을 이루게 됐다. 이런 희소식? 뭐 관광객들 모이고 인구가 유입되고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뭐 주민들 웃고 있고 뭐 맞네. 이런 얘기들이겠죠? 어떤 얘기예요? 정답입니다. 와. 영덕에 찾아온 우리 희소식은요, 경상북도가 추진한 이웃 사촌 마을 확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이웃 사촌 마을 확산 사업은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요,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조성, 생활 여건 개선, 공동체의 활성화, 또 청년의 유입 같은 이렇게 5대 활력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일종의 인구 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댐처럼 청년들을 모아서 도시 못지않은 인프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스마트 팜을 이용해서 청년 농부들도 육성을 하고 또 의료 지원들도 해주고 잘 살 수 있게끔 청년 주택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서 청년들을 유입해서 잘 살 수 있게끔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그럼 영덕에는 어떤 사업들이 그럼 펼쳐질 예정인 거예요? 네, 영덕군은요,
영해면을 중심으로 환영해 프로젝트로 관광지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당찬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2026년까지 총 400억 원을 확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국비, 도비 공모 사업과 민자 사업을 연계해서 향후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사업을 더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사업이구나라는 그러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의 이 희소식이라는 뉴스가 2026년에는 어머 정말 너무 효과적이고 너무 잘 이루어졌어요라는 희소식으로 다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유입됐어요를 넘어서 인구가 안착됐어요. 청년들이 늘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네. 이 뉴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요.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꽝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 뭐 있냐? 마실에서 연구소하고. 아유 센스가 있다 센스가 있다. 음. 일석이조 뭐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단은 뭐 이득의 이득이니까 금상첨화죠. 네. 어떤 거예요? 울진의 금상첨화는요. 본론 투어입니다. 네, 울진의 본론 투어는요. 발렌티어라는 그 자원봉사 플러스 투어 여행을 얘기하는 신조어인데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이 봉사활동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걸 뜻합니다. 우와. 자, 어떤가요? 울진 소식도 듣고 신조어도 하나 캐치하셨네요. 그러네요. 본론 투어 일석이조. 오, 그러니까 이게 예전의 뉴스들을 좀 지켜보니까 해외 상품도 있었대요. 해외 이제 동남아 등지를 찾아가서 여행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봉사활동도 함께하는 이런 착한 여행이라고 하는데 네. 울진에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와. 네, 울진에서 여행도 하면서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본론 투어 프로그램은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정식 명칭은 함께해 신바람 울진 본론 투어입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기관을 대상으로 해안가 쓰레기 줍기 등 해양 환경 보호 활동도 펼치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 명소까지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정보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행도 즐기고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울진을 도울 수도 있고 진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네요. 특히 울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특히 올해 울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팠잖아요. 네. 이런 좋은 일들로 울진을 찾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지역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바다 건너서 울릉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울릉? 이번 주 키워드는 몸살입니다. 울릉도가 아파요. 일단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다는 거에서부터 약간 벌써 조금 울적하네요. 속상하죠? 속상해요. 어떤 걸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 진단이 나왔나요? 네, 울릉도가 앓고 있는 몸살은요, 바로 쓰레기 몸살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글쎄요, 주민들이 직접 플로깅을 한다고 합니다. 와. 관광객이 늘어나면 좋은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또 당연하지만 아픈 현실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진데 플로깅,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근데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플로깅 운동은요, 작년에 서울에서 온 한 청년이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고교생부터 60대 후반의 어른들까지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한 주에 2차례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동네별로 모은 쓰레기를 전시하는 울릉 전크 행사도 개최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플로깅을 시작한 청년이 원래 뭐 서울에 살고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울릉도에 왔다가 울릉도에 반해서 정착을 했대요. 근데 울릉도에 살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선한 영향력 덕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울릉도의 이 몸살을 치료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리분지 같은 경우는요, 캠핑족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산나물들이 지금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소리야.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울릉도 대한민국의 보물섬이잖아요. 네. 이거 잘못하면 고물섬 되거든요. 우리의 보물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플로깅 울릉 운동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고요. 이번 주 마실 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연구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어디죠? 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 바로 포항시 의회인데요. 올 초 포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었죠.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 논란.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5일이었죠. 포스코와 포항시가 포스코 지주사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시에 이전 또 설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 논란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 뉴스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의회는요, 지난 3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포항에 두기로 포항시와 포스코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의 진정성과 추진 과정을 우려하는 지역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에 이어 오늘 포항시 의회까지 적극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포항시 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그야말로 특위를 출범했거든요. 이 특위를 출범한 이유, 계기가 있다면요?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 합의서가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그럼 과연 포항과 포스코가 상생 발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포항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민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예. 특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특위를 구성하는 당일에 우리 전체 위원들의 간담회와 본회의 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길어졌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저희가 좀 보게 됐는데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흘러가게 된 건지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특별위원회 인원을 9명으로 9명으로 그래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구나 북구나 이렇게 뭐 꼭 이 특별위원회에 뭐 남구 북구가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또 혹시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나중에는 특위위원을 2명 더 늘려서 11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은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합의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는 했을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 궁금함 차에 여러 뉴스를 접하게 되다 보니 포항시의회가 이 포스코홀딩스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과정이 좀 심각한 사항은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과정들,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볼까요? 예, 우리 포스코 홀딩스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단순하게 뭐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문제가 넘어서 지방 소멸이라는 하는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기업이나 뭐 모든 걸 본사를 지금 지역으로 다 지방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올 초에 있었던 뭐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얼마 전 8월 8일에 또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오셨잖아요. 예. 이만큼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포항시 그리고 포항 시민들 모두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2월 25일이죠. 포항시랑 포스코가 공동 합의문에 도출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합의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요.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미래기술연구원 이렇게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한다 하는 게 가장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었고, 두 번째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두고 나머지는 또 연구자들은 또 수도권에 둔다 하는 그런 그 하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지역 상생 투자 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 홀딩스가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상호 협의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공동 합의문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지금 지났잖아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6개월 동안에 어떤 진전 상황이 있었느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포항시의 TF팀과 또 포스코의 TF팀이 5번 정도, 5차례의 그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서로 간에 요구, 포항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 합의서에 써져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의 진행 방향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합의점은 아직 못 찾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내년 3월이면은 결정을 좀 지어야 될 때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의 진척이 매듭 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게 뭐 느껴지는 게 없고 서로 간에 그 포항시나 포스코 쪽이나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도 특별한 입장을 지금 아직까지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최근 포스코 서울 본사 그리고 최종호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범시민 대책위원회 2명에게 1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또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연 포스코가 진정으로 그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간에 포스코에서 포항 시민을 그렇게 소송을 걸었다 하는 것은 지난 50년간 포스코와 포항 시민이 함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날 성명서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 좀 잊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세요. 어쨌든 포항 시민이 이제 바라보는 포스코는 뭐 우리 지역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또 세계 자랑이고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은 우리 포항의 시민들이 포스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포스코가 그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조선이나 어떤 그 기관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출발이 포스코였다. 옛날 포항종합제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포항 시민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살고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래 살고 있고 또 포스코 저번에 회사 어려울 때 포항 시민들 다 나서서 포스코 주식 그 한 주 갖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본사가 이렇게 이제 서울로 가고 또 미래기술연구원이 또 그 수도권으로 가고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주사를 수도권을 이전하게 된다면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지주사가 서울 간다면 이런 것도 있죠. 포스코가 여기 있고 우리 포스텍이 있고 리스트가 있었을 때도 어떤 연구를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실행할 수 있는 투자하고 하는 그 공장들은 외지로 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리스트나 이 포스텍이 여기 있는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미래기술연구원이나 이런 게 수도권에 가서 있으면은 그 지역에 또
가까운 곳에 투자하고 실증하는 그 실험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 포항은 나중에 이 철강 일변도로 되어 있는 포항 제철만 남게 되면은 점점 사양화되어가는 저 제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는 걱정 안 할 수 없죠. 어디까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지주사였다가 그 위에 지주사가 따로 홀딩스가 생기면서 잘못하면은 포항에는 정말 그 밑에 계열사인 포스코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간다면 어떤 모습까지 될 거라고 우려를 하세요? 아마 저는 또 그 포스코에 관련된 철강 사업이라도 꼭 그 옛날 우리 뭐 저기 그 스페인의 뭐 빌바오나 아니면 미국의 피츠버그나 이런 도시처럼 그렇게 사양화되지는 않는다 이래 봅니다. 왜 그러면 그때는 그 미래 준비를 못했는 그런 그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급강 그리고 다양한 그 신소재 개발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이 그 무쇠에서 굉장히 고급강, 뭐 티타늄 이런 거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되어 간다. 그러면은 철강이 전혀 뭐 매력 없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철이 있어야 되니까 그 포스코가 막 그냥 가양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AI나 포스코에서 추구하는 2차 전지 뭐 그 소재 에너지 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도권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결국은 포항에는 그 철강 관련된 부분만 남게 된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어디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거, 미국에도 동부에 있지만 뭐 캘리포니아 같은 거는 미국 그 서부에 있는데도 그 세계 첨단 그 산업의 메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꼭 본사에 저 서울에 그 본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 가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포스코 지주사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이 이 포항에 설치돼야 되는 이유, 우리 뭐 특위위원장이자 예. 또 포항시의회 부의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수 문제나 또 연구 그 과제의 어떤 결실을 맺었을 때 그 공장들이 만약에 포항에 유치가 되겠느냐, 연구원이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점점 포항은 홀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은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는 포항 안에서의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지가. 뭐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마 굉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포항의 시민들이 아마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뭐 포스코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굉장한 비용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스코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관단지도 전부 포스코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포스코 지주사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특위죠.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거고 시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실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공동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또 조속한 촉구 그리고 또 합의 이행의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우리 의회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중앙 정치권하고 또 정부 부처의 이제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은 막 지속적인 정책적인 그 지원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의 반전은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갑자기 이 실마리가 풀려서 아마 포스코 회장 아니면은 뭐 포항시장
이렇게 한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갑자기 일은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왔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바라실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시민 간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봅니다. 50만 명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포항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또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지켜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지켜져야 되고. 포스코와 포항시의 특별한 상생관계는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디 포스코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또 차근차근 이행해가는 그 약속의 시간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도요,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도 또 한편으로는 많이 남기도 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도 또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해봐요. 맞습니다. 내년 3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연구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